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수능을 전후로 해서 원격 수업 일주일 정도를 진행하게 됐죠. 자, 그래서 원격 수업 여러분 많이 이제 익숙할 텐데 일주일간 진행하는 원격 수업 한 2강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작품을 감상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미리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감상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어떤 해설은 정형화된 어떤 틀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설명 이전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감상에 따라서 작품을 여러분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감상해 오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나갈 작품은 백석 시인의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좀 긴 시 한 편이 제시가 돼 있어요. 실려 있는데 이 시 어떤 제목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각주에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작품 제목의 어떤 각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자,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것은 남신의 주 유동이라는 지역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 제목의 의미가 뭘까라고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의외로 단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사는 지역이 남신의 주 유동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박시봉의 어떤 방에 거처하면서 화자가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감정과 정서의 어떤 변화 상태를 한 편의 시로 진술하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방은 예전에 편지에서 세대주나 집주인이 이름 아래에 붙여서 그 집에 거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방이라는 것은 편지에서 세대주나 집주인이 이름 아래에 붙여서 그 집에 거처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자, 방이라는 것은 그 집에 거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집이 아니라 집주인의 이름을 붙여서 방자를 붙이면 그 집에 거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시의 어떤 제목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자, 남신의 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의 집주인의 화자가 거처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라든가 감정 상태의 어떤 정서 상태의 어떤 변화 과정을 드러내었다 또는 제시하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작을 하네요.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의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자, 그리고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자, 부정적 상황을 제시했어요.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라고 해서 일단 가정이 이제 약간 와해되었다 또는 가정이 해체되었다라는 정도, 또 집이 없었다는 것은 거주 공간이 어떤 상실로 볼 수 있겠죠. 자, 부모와 동생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가족 어떤 공동체와의 어떤 이별 또는 역시 가족 공동체의 와해,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화자가 왜 이런 부정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시의 어떤 상황 전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고향 상실이라든가 가족 공동체의 어떤 비극적 상황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고향 상실, 가족 공동체의 어떤 비극적 상황. 자, 그리고 자, 아내와 같이 살던 집이 없어졌다는 것은 옛날에는 아내와 같이 살면서 가정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단란하고 오붓한 가정을 꾸렸다는 거죠.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긍정적 상황에서
자, 이런 긍정적 상황에서 부정적 상황으로의 변화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긍정적 상황에서 부정적 상황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 이런 변화가 왜 생기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리고 살뜰한, 자,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부모며 동생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자, 가족 공동체의 화해. 자,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다. 자, 그런 어떤 화자의 어떤 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게 되었다. 자, 거리 끝을 헤맸다라는 것은 유랑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도 없어지고 해서. 자, 이런 부분은 유랑 또는 방랑이었던 세월이죠. 유랑 또는 방랑이었던 삶을 화자가 살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화자의 처지죠. 화자의 현재 처지. 자,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방랑객 또는 유랑객, 방랑객 또는 나그네의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랑과 방랑이 어떤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방랑객이나 나그네의 어떤 삶을 보여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인이라는 것은 세인을 느려서 쓴 어떤 시적 허용이 어떤 기법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적 허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국어의 어떤 문법 틀을 파괴하면서, 자, 이런 어떤 시 운율이라든가 또는 리듬감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시적 허용이라는 것은, 자, 국어 문법 파괴, 문법 파괴를 시에서 허용한다는 거죠. 시에서 허용함으로써 시의 운율이라든가, 운율이 리듬감이죠. 리듬감, 운율을 형성하는 수사법이에요. 자, 그래서 국어 문법을 의도적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법 파괴를 시에서 허용해요. 자, 그래서 시 운율이라든가 리듬감을 형성하는 문학적 수사법을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리 끝에서 헤매이는 어떤 유랑의 어떤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랑의 삶을 사는 과정을 또 아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자, 바람과 추위는 암울한 어떤, 자, 부정적인 어떤 현실을 강조하죠. 자, 암울한 현실 또는 시련과 고뇌의 어떤 삶을 보여준다. 자, 바람이라든가 추위는 이런 암울한 현실 또는 시련이 어떤 삶을 보여준다. 자, 이 암울한 현실과 시련은 어떤 외부적 요소일 수도 있고, 화자의 어떤 내면에 침잠한 어떤 부정적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어떤 상황은 제시는 안 됐어요.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목순의라는 것은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집 주인인 박시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목수가 박시봉을 의미한다. 자, 헌사슬 깔았다. 사시라는 것은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시라는 것은 각주의 내용을 보면 삿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예요. 자, 그 자리를 깔고 한 방에 들어서, 자, 그래서 내가 쥔 불을 붙였다. 추우니까 불을 붙였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 방을 빌렸다는 거죠. 방 한 칸을 빌려서 쥔을 붙였다. 자, 쥔을 붙였다. 역시 각주를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을 붙였다가 아니에요. 자, 불을 붙였다가 아니라 주인집에 새에 들어 살게 되었다. 새를 들어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네요. 자, 그래서 새를 들어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기 시작했는데,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달 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에 쬐며 제후의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 박시봉이 어떤 집 주인의 세입자, 그러니까 세를 들어 살면서 나의 어떤 일상적 삶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게 방에서 뒹굴면서 무의미한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 들어 사는 이 방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묘사를 해주고 있죠.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이다. 그래서 좋지 않은 어떤 환경을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고요. 자,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였다. 혼자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혼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라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삶을 이어오고 있었다. 자, 어려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롱배기의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디롱배기 북덕불 각주 볼까요? 자, 디롱배기 보면 지롱배기인데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벌어진 작은 질그릇. 북덕불이라는 것은 지피나 풀, 곁다이가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 피운 풀. 자, 이런 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자, 이것을 안고 손을 쬐다는 것은 당시 어떤 계절적 배경이 겨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후에 뜻없이 글자를 썼다. 자, 자리에 누웠다. 자, 뒹굴었다. 자, 그리고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였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무의미한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무의미한 삶, 무의미한 세월, 무의미한 삶 또는 의미 없는 세월, 무의미한 세월. 삶을 보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의미한 삶, 무의미한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 자,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와야 되고 아내와도 헤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이런 어떤 비극적 상황에서 남의 집에 들어와 사는 어떤 세입자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삶이 어떤 생산적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방에서 뒹굴고 여러 가지 어떤 잡생각을 하고 자리에 누워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고 글자를 쓰고 뜻없는 글자, 자, 무력한 어떤 삶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무력한 삶의 모습 또는 무기력한 삶의 모습 이 형상화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뜻없는 글자, 자, 자리에 누워서 뒹구는 모습, 자, 새김질하는 모습, 의미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슬픔과 어리석음, 자, 이런 어떤 정서도 같이 한번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슬픔, 어리석음을 연하여 반복적으로 내가 생각하였다. 반복적으로 지난 일을 생각해 보았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죠. 지난 일이 자, 어떤 슬픔이라든가 어떤 어리석음이란 어떤 회한의 정서가 자, 내가 생각은 해보지만 되돌릴 수 없는 삶의 모습. 자, 그런 어떤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가 되뇌어 보았다는 거예요. 회한의 정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나온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화자의 어떤 반성적 태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 가슴이 꽉 메워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라는 것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자,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 그런 어떤 어려운 삶,
또는 비극적 어떤 상황을 극복해서 타개해 나가려는 어떤 모습보다 점점 더 그런 어떤 회한의 정서에 휩싸이면서 침잠해 나가는, 자, 그런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화자의 어떤 모습을 드러냈고 극단적인 어떤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굉장히 극단적 용어를 썼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모습 또는 어떤 체념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자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면서 또는 어떤 절망과 체념의 어떤 정서에 휩싸여서 삶을 이어나가려는 어떤 노력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지난날의 어떤 모습을 지금 화자가 묘사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픔과 회한을 느끼게 하는 지난날의 어떤 삶의 모습을 자, 드러내었다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슬픔과 회한을 느끼게 하는 자, 지난날의 어떤 모습을 제시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야기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죠. 자,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과거의 삶을 드러내면서 자, 그것을 되뇌이는 어떤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럴 때마다 느끼는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나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상황까지 내몰렸었던 과거의 어떤 나의 모습, 화자의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그러나 라고 해서 되게 이 그러나 그런데 라는 어떤 접속부사가 쓰이면 시상을 전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라고 해서 자,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어떤 부분으로 전환되나 보세요.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자, 고개를 들었다는 것은 자, 물론 일시적으로 고개를 들었다라는 외향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상승적 이미지 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자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자, 그런 어떤 도입부라고 볼 수 있어요. 초입부. 자, 계속 보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허연 문창을 바라본다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 상승적 이미지를 계속 제시하고 있죠. 이런 부분. 고개를 든다, 자, 눈을 뜬다, 천장을 쳐다본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어떤 상승적 이미지 시어의 활용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시상이 전환되는데 어떤 표지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일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의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세계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고 내 힘에 의해서 나의 어떤 운명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자,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다, 어렵다, 자,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였다. 자, 운명적인 어떤 삶을 내가 자,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운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의 삶을 운명으로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자아와 삶의 불강력성에 대해서 인식했고 무기력한 어떤 자아를 인식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력한 자아, 불강력성에 대해서 인식했고 이것은 결국 무기력한 자아의 인식으로 이어졌죠. 자, 여기에서 더 크고 높은 것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더 크고 더 높은 것이라는 것은 화자가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운명 지어진 이 불행한 삶 또는 비극적 삶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것이 더 크고 높은 것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내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는 존재의 운명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운명적인 어떤 부분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운명에 이끌려서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됐고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운명에 이끌려온 삶에 대한 어떤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이런 부분, 자, 그런 어떤 운명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감정이 정화됐고
자, 다음에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다는 것은 마음이 점차 그래도 진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진정되고 또는 내면이 안정을 어떤 취한 어떤 그쯤에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 자, 가족과 헤어졌으니까 당연히 어떤 외롭고 그리움이 어떤 정서가 묻어나겠죠. 자, 그런 어떤 때쯤에서 더러 나 아주 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자, 여기서 쌀랑눈도 역시 어떤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겠죠. 자,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가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과거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지, 자,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았다면 이런 어떤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정적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성과 성찰의 어떤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반성과 성찰 뒤에 화자가 자, 그런 어떤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서의 어떤 희망을 품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고난, 역경의 어떤 극복 의지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연 대상물을 제시해서 우회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극복의 자세를 드러내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두워오는 하얀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고난과 시련을 맞는다는 거죠.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는데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그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굳고 정한 어떤 갈매나무를 내가 생각하게 되었다. 자, 이 갈매나무가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현이다. 자, 이것이 화자의 어떤 정서를 대변하는 사물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객관적 상관물 우리 배웠었죠. 자,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가 갈매나무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객관적 상관물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화자의 고난 극복의 의지 또는 그러한 어떤 태도가 투영되어 있다. 투영되어 있는 자연물이다. 화자의 고난 극복의 의지와 태도가 이 갈매나무에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매나무에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감정이입도 배웠어요. 자, 그래서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이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 상관물은 자연 대상만을 제시해서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는 것이고, 감정이입은 사물과 동시에 감정 품사를 함께 동원함으로써 화자의 어떤 정서를 그 대상이 투영하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 대상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감정 품사는 제시하지 않고 그런 어떤 객관적 상관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어떤 삶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이렇게 무의미한, 자, 운명으로 어떤 그런 부정적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삶을 내가 긍정적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삶의 의지적 자세를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매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물로서 기능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갈매나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화자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몰려서 가족도 잃고 또 아내도 잃고 거처도 잃고 여러 가지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부정적 상황에 몰렸지만 자, 무의미한 어떤 과거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자, 반성과 깨달음이 어떤 삶을 살게 됨으로써 자, 내가
이런 삶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삶의 전환을 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갈매나무라는 자연 대상물을 통해서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화자의 지난날의 어떤 삶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삶에 매몰되고 침잠할 뻔했지만 결국은 자연 대상물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삶을 긍정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꾸려나가야겠다, 또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겠다라고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보면 반성적이고 의지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과거의 삶에 대한 고백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자, 고백적이고 반성적이면서 의지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유랑이는 외롭고 무력한 삶을 소재로 합니다. 자, 유랑하는, 집을 잃고 유랑하는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전체적인 어떤 주제는 무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중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력한 삶에 대한 어떤 반성, 그다음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이런 자세를 잘 보여줬어요. 자, 형식적인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편지 형식을 빌려서 화자의 어떤 근황을 드러냈고, 평안도 방언이라든가 향토적 시어를 사용해서 토속적 분위기를 드러낸 부분도 있었죠. 자, 쉼표의 어떤 잦은 활용을 통해서 내재적인 어떤 율격을 획득했고, 어떤 산문적 서술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 부분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편지 형식, 평안도 방언, 향토적 시어, 토속적 분위기, 쉼표의 사용, 자, 산문적 서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정지하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향토적 시어의 어떤 사용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사시라든가 디롱백이라든가 북덕불이라는 어떤 향토적인 어떤 평안도 색채를 드러내는 시어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어들은 정감 있고 토속적인 느낌을 주고요. 자, 시대 상황과 관련 지으면, 자, 이 시가 일제 강점기에 이제 창작이 됐음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자, 그런 일제 강점기 핍박 속에서 모국어의 어떤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했던 시인의 의지가 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 어떤 창작 시대가, 자,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굉장히 고단하고, 자, 굉장히 핍박받는 어떤 세월 속에서, 집을 잃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겠다라는 의지적 자세를 보였던 측면에서 보면, 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제 강점기 어떤 핍박 속에서, 자, 어떤 우리나라 한글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했던 시인의 의지, 자, 이런 의지가 반영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작품의 구성. 자, 평안도 방언이 어떤 사용, 방금 우리가 또 살펴봤는데 이거는 뭐 방금 살펴본 부분과 맥락이 유사하죠. 그래서 나주수원이라든가 섭, 이런 부분들은 백석의 고향인 어떤 평안도 방언이었던 구사인데 백석시 전체에서 공통되는 특징이고, 자, 이런 방언은 토속적인 정감 또는, 자, 작품의 문화적 요소를 가미합니다. 자, 아까 살펴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했던 갈매나무의 어떤 상징성, 이 부분도 중요했었죠. 자, 갈매나무는 화자가 자신의 지난날의 어떤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의지적 삶으로의 어떤 전환을 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소재였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갈매나무는, 자,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하얗게 눈을 맞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화자의 어떤 모습을 또 상징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시련 속에서도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화자의 의지, 자, 의지를 형상화하였다. 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아까 살펴본 일제 강점기의 핍박받던 우리 조선인이었던 삶, 또는, 자, 우리 문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과 대응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작품의 전체 구성을 보면 이 작품은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연시인데, 이 단연시가 각각의 어떤 구획이 있어요. 자, 구획을 보면
자, 일단 1행에서 8행으로 구획을 지을 수 있는데 1행에서 8행에서는 9행에서 19행, 20에서 23행, 24행에서 32행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행에서 8행에서는 타향에서 박시봉이 방해에 살면서 세드로 살면서 외로움이었던 정서를 잘 드러냈죠. 고단한 삶. 자, 그 다음에 9행에서 19행까지는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과 한탄의 정서를 잘 드러났죠. 자, 20에서 23행 사이에서는 내가 운명에 이끌려온 삶에 대한 어떤 인식과 자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태도가 잘 드러냈죠. 자, 그리고 24행에서 32행에서는 그런 운명적 체념 또는 절망적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침잠할 것이 아니라 갈매나무와 같은 굳고 밝은 삶을 다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자, 갈매나무와 같은 굳고 밝은 삶에 대한 어떤 다짐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작품의 구획을 지어볼 수 있고, 자, 화자의 어떤 정서의 변화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화자의 정서 변화는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시상이 전환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시상 전환이 이전과 시상 전환 이후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자, 시상 전환 이전의 1행에서 19행을 보면 자, 외로움과 쓸쓸함, 무료움과 지루함, 회한과 슬픔, 좌절과 절망, 자신의 처지 인식과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 외로움 또는 무료함, 지루함, 회한, 좌절 또는 반성 이런 어떤 정서를 주로 느끼고 있었다면,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시상이 전환된 이후의 어떤 정서를 살펴보면 안정감과 진정감, 경건함과 겸허함,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 이런 어떤 정서와 태도를 엿볼 수 있었죠. 안정감, 겸허함, 의지와 희망 이런 어떤 삶의 자세로 변환되고 있었다 또는 전환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삶의 자세 또는 태도로 전환 또는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긍정의 삶에서 부정의 삶이죠. 부정적 모습에서 자, 부정적 정서에서 부정적 정서와 태도에서 자, 어떻게 긍정적 정서와 태도로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정서의 어떤 변화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다음 보면 남신의 유동 박시봉방의 작품 내용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분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살펴보면 화자는 가족도 없고 자신의 집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화자의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 이 구절이 자기 성찰적 어떤 태도라고 우리가 정리했고요. 자기 성찰적 태도였고, 자, 그리고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이 부분에서는 자, 무력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하고 곧고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부분. 자, 그래서 반성적인 어떤 태도가 잘 드러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찰과 반성의 어떤 태도가 중후반부에서 잘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과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를 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과제로 내오면 수업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백석 시인에 대한 어떤 정리가 나와 있는데 일제 강점기를 살아갔고 독립과 광복 이후에도 백석 시인의 어떤 삶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백석 시인이 향토적 감수성을 주로 표현했고 1930년대 50년대 모더니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였다. 자, 우리가 배웠던 모닥불도 있네요. 여운한 골조, 여승 이런 작품들을 주로
창작했는데 공동체적 삶과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또는 비극적 삶, 또는 공동체적 유대감에 대한 그리움. 자, 백석 시인은 그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회복을 중시했던 시인이다. 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유파의 어떤 시 창작에 관여하였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학습활동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시상 정기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각 부분이 중심 내용을 화자의 정서와 여러분이 정리해보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한번 살펴본 부분인데, 자, 1행에서 8행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부분에서 쓸쓸함과 상실감을 느꼈죠. 그 다음 9행에서 19행에서는 지나온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고, 그래서 무력감과 반성, 부끄러움의 정서가 주된 정서였죠. 자, 20행에서 23행 사이에서는 무력한 자아와 운명에 이끌려온 삶에 대해서 인식했어요. 깨달음을 얻고, 이 24행에서 32행 사이에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찰과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어요. 학생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무력감, 반성, 부끄러움, 깨달음, 성찰, 현실 극복 의지, 희망.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 변화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시상의 전환 과정에서 이렇게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였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를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일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그러나를 기점으로 어떻게 정서가 변화하였는지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나를 기점으로, 자, 이런 어떤 정서의 변화였죠. 외로움과 쓸쓸함 또는 무기력함, 좌절과 절망, 회한과 슬픔,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 어떤 정서와 태도에서 그러나를 기점으로 내면의 안정을 취하면서 경건함 또는 겸허함이 어떤 자세,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어떤 태도를 드러내었다. 앞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한 학생은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쓸쓸한 무력함, 좌절, 회한, 반성의 태도에서 내면의 안정을 꾀하고 경건함,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 이런 어떤 태도로 변화하였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미 살펴본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할 학생은 화면 잠깐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자, 다음 3번 문제, 갈매나무의 모습을 정리해보고 화자에게 갈매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화자가 깨달음을 얻고 굳고 올곧은 어떤 자세를 만들어내는데 또는 확립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갈매나무의 모습은 먼 산 바위 옆에 외롭게 서서 하얀 눈을 맞으며 서 있었고,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눈을 맞으면서 의연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처럼 시련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 이런 의지를 드러냈어요. 자, 눈을 맞으며 서 있었고, 자, 시련을 극복하면서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또 드러냈습니다. 시련 극복, 자, 화자의 의지,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창작이 됐다라는 외부적 요소 또는 역사의 배경을 고려하면서 이 시를 감상한다면, 이 실현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정치 현실 또는 탄압받고 고통받는, 억압받는 조선인의 삶 또는 문인의 삶이라고 했고, 자, 이러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것은 그런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말을 보호하고 우리말을 지키려는, 자, 그런 어떤 조선시대 문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 뭐 감정이입과의 차이 아까 설명한 부분인데,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의 가장 큰 차이는 감정 품사가 동원되는지 여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가 제목을 이처럼 정한 까닭은 무엇인지, 어떤 효과를 주는지 써보자 라고 했어요. 자, 제목인 남신의 주 유동 박지봉 방은 편지 봉투에 발신 주소를 적는 형식이다. 즉 제목은 화자가 거처하는 주소지이며 작품의 내용은 편지 사연에 해당하여 작품 전체가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까닭은 화자가 남신의 주 유동에 사는 박지봉 씨 집에 거처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정보를 제시한 거죠. 자, 고향을 떠나서 유랑하던 중에 새 들어 사는 집을 발신 주소로 한 것인데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통해서 화자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준다는 거죠. 자, 새 들어 사는 집을 발신 주소로 하였고, 자, 이것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어떤 문학적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듯한 효과, 자, 이런 효과를 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그런 효과는 고향을 떠나 외롭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와 정서, 내면의식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무력한 어떤 자신의 처지, 정서, 내면의식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화면 잠깐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를 창작해보는 활동은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때 시간이 허락되면 한번 우리가 창작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 화면 정지하고 여러분 잠깐 정리하시고요.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이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1930년대에 이어서 1940년대는 일제의 수탈로 농촌의 현실이 피폐해져 갔고 이러한 농촌을 떠나는 유민들의 고향 상실감과 더불어서 민족 해체의 반발작용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을 담은 주제와 토속적 소재를 고수하는 작가들이 나타났다. 자, 이런 어떤 당시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시에서 토속성이 드러나는 시어는 뭐가 있었죠? 사시라든가 나주손이라든가 딩올백이라든가 북덕불, 바우섭 이런 어떤 소재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시어들을 쓴 까닭은 이미 지금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토속적 정감을 주고 모국어에 대한 애착, 우리말을 지키겠다는 어떤 민족의식의 어떤 고취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해서 일제 강점기의 억압 속에서 공동체의식을 고양하려고 했다, 함양하려고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토속적 정감, 모국어에 대한 애착, 공동체의식이 고양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창작한 작가의 의도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역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수탈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잃은 유랑민의 방황과 아픔을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평안도 방언을 사용했고, 자, 고유한 민족의 보존 또는 공동체 의식을 담으려 했고, 또한 당대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유랑민의 방언과 아픔, 평안도 방언, 고유한 민족어를 보존, 공동체의식,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유랑민의 방언과 아픔, 평안도 방언 사용, 고유한 민족어를 보존, 공동체의식, 현실의 어려움 극복. 자, 이런 정도로 작가의 의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모둠 활동이 있는데 이 모둠 활동은 역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요. 소단원 마무리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작품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1940년대의 문학인데 일제히 탄압이 극에 달해서 많은 작가들이 친일적 작품을 쓰거나 광복 의지를 다지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일제에 저항했고, 자,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또 맞이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남신의 주동 박시봉방의 문학사적 가치는 암담한 시대 상황과 가난한 현실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지식인의 내면의식, 굳은 삶의 의지를 잘 드러냈고요. 토속적 소재와 평안도 방언을 사용해서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또한 강조했습니다.
설명의식, 지식인의 내면의식, 평안도 방언을 사용한 한국적 정서를 강조했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 부분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둥글 넓적하고 아가리가 벌어진 작은 질그릇, 지롱백이었죠. 지피나 퓰, 겨 등이 뒤어 섞여 그러진 뭉텅이에 피운 물, 북덕불, 저녁 무렵을 나주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시한편 감상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황석영이 산포 가는 길 우리가 배울 테니까 한번 소설, 단편 소설 황석영이 산포 가는 길 읽어보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